러시아 관련 바이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 신속 진단 키트를 중심으로 러시아 열풍이 불어오더니 어느 순간 러시아 백신으로 바뀌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내 바이오 업체들은 K-방역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신종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를 러시아에 수출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너도 나도 러시아 의료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팩트체크가 힘든 러시아 시장 정보 특성상 보도자료는 그대로 기사화됐습니다. 하지만 신속 진단 키트는 수젠텍과 시젠 등 대표 주자들 제품 외에 실제로 러시아에서 사용된 게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팔리는 수젠텍 진단 키트 가격이 9,000루블에서 4,000루블, 그러니까 절반 가격으로 뚝 떨어진 상황에서 뒤늦게 진단 키트를 수출하겠다는 기업도 나왔는데요. 국내에서 허가받은 코로나 진단 키트 업체와 제품은 무려 79개사, 131개 제품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그 후유증이 앞으로 조금씩 나타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옵니다. 게다가 진단키트 분야 대장주인 코스닥 상장사 시젠이 엊그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터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잘 나가던 의료 및 바이오 시장에 던지는 충격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너도 나도 러시아 백신을 위탁 생산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묘하게도 한두 달 전에 러시아 진출서를 발표했던 업체들이 끼어 있습니다. 우연인지 사실인지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는 GL 라파의 자회사 한국코러스의 춘천 공장에서 현재 위탁 생산 중입니다. 1차 생산 물량은 항공편으로 내보내졌고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코러스가 알려지기 전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위탁 생산이 유력한 곳으로는 셀트리온 등 몇몇 제약사들이 꼽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무명의 중견 제약사 GL 라파였습니다. 스푸트니크 V의 해외 생산을 맡고 있는 러시아의 직접 투자 펀드도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중동 지역 네트워크가 있는 GL 라파가 생산하겠다고 하니 이를 볼 때 아마도 계약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지난 1월 한국 코러스가 생산하는 스푸트니크 V 백신 1억 5천만 회분이 오는 2월부터 아랍에미리트의 야스 제약을 통해 중동 지역에 공급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엘라파가 곧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국내 바이오 제약 업체 분위기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전쟁이 가열되면서 스푸트니크 V를 찾는 국가들이 늘어났고 러시아 측도 생산 시설을 더욱 많이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정한 규모를 갖춘 CMO 업체들이 러시아 측에 기웃거리는 것은 당연하고 기존의 GL 라파 측에게는 대박이 터지는 소리가 난다 할 수 있습니다. GL 라파 측은 리아 노보스티와의 회견에서 러시아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랍에미리트 외에도 팔레스타인과 알제리 등 다른 국가로 백신을 보낼 수도 있다며 수요가 연간 3억 5천만 명분을 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GL 라파 측은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이미 200억 원대 투자를 받았습니다. 바이오 리액터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1000리터 규모의 배양기를 여러 대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본 투자자는 이트론과 EID입니다. 국내 보건당국이 러시아 백신의 도입 검토 입장을 밝히자 두 회사의 주가가 연일 오름세입니다. 때맞춰 국내 언론을 통해 제약 대기업인 GC 녹십자가 스푸트니크 V 생산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 때문에 CMO 시설을 가진 업체들이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러시아 백신 개발사인 가말레야 센터 전문가가 2월 중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으로 이 소식이 처음 시중에 알려진 것은 리아 노보스티 통신의 보도가 나오고 나서부터입니다. 해외 생산을 맡은 RDIF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GL 라파 측과 화상을 통해 백신 생산 관련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2월 말부터 한국서 생산된 백신의 상업적 수출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이를 위해 GL라파 측이 대량 생산을 위한 세포 배양을 추진 중이며 이 와중에 가말레아 센터 측 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해 생산 과정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전문가의 2월 방문은 한국 코러스의 생산 시설 및 과정을 점검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물론 방한한 김에 추가 생산을 위해 다른 CMO 업체들의 시설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제약업계에서는 그 가능성으로 GC 녹십자를 비롯해 바이넥스, 이수앱지스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녹십자와 이수앱지스는 한두 달 전에 러시아 진출 보도 자료를 냈던 업체들인데요. GC 녹십자의 자회사 GC 녹십자 MS는 지난 1월 러시아 기업 도브로 플로트의 진단 시스템 레보너위를 3,400만 달러어치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파트너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어업 및 수산 가공업을 하는 업체라는 점이 다소 의외입니다. 현지 취재를 종합하면 GC 녹십자 MS 대표가 계약 성사를 위해 직접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기도 했으나 에서는 도블로 플로트사의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블로 플로트사는 당초 직원들의 코로나 진단용으로 GC 녹십자 MS의 의료기기 구입에 관심을 보였는데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GC 녹십자 MS 측에 등을 떠밀리다시피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게 계약에 관여한 현지 컨설팅 업체 B사의 주장입니다. 해주 주 정부를 통해 K방역 사업을 지원해온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측은 이동식 진단 시스템 도입 계약 기념 세레모니를 계획했다가 철회했다고 합니다. 녹십자의 스푸트니크 V 생산설은 지난 8일 중앙일보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 정작 녹십자는 본 계약 체결 전까지 접촉 여부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뒤이어 바이넥스와 이수앱지스가 등장했습니다. 모두 청주 오창에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데 러시아 관계자들이 녹십자 시설을 둘러보면서 가까운 바이넥스와 이수앱지스를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 측 전문가들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이들 업체의 바이오 리액터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에 계약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비즈니스 관행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어려운 시절엔 인연을 맺고 신뢰한 파트너와 끝까지 함께하는 게 말하자면 러시아식입니다. 한국 코러스의 생산시설 확충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타 업체가 스푸트니크 V 생산에 끼어들 소지는 좁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코러스는 이르면 10일 바이넥스와 러시아 백신 생산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코러스가 바이넥스에게 하청을 주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러시아 측 전문가가 바이넥스를 방문한다면 하청 기업의 시설 확인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CMO 전문 회사인 바이넥스는 5,000리터 규모의 바이오리액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업체 이수앱지스는 지난해 11월 러시아 제약사 파마신데즈와 갑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ISU-305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97년 설립된 파마신데즈는 항결핵제를 비롯 항간염제와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항암제 등 170개 이상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제약사로 러시아에서 의약품 생산량 기준으로 10위권, 병원 구매 기준으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국내 제약 시장에서는 스푸트니크 V의 국내 추가 생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게 틀림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확인되지 않는 업체들이 러시아 백신 생산설로 등장했다가 사라질 터 러시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쉽지 않는 특이한 상황 때문인데요. 분명한 것은 러시아의 비즈니스 관행입니다. 러시아에는 믿기 전에 확인하고 일단 확인했으면 의심하지 말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러시아 비즈니스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러시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V의 추가 생산 업체 등장 보도에 쉽게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